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부터 보면은 구역은 여기 페이지가 246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죠. 작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구역 지정은. 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는 논점이 일단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요건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그때 이 해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거 누가 한다고 했죠? 제요한다. 제요. 이렇게 화살표를 옆으로 끄면서 제요라고 했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안은 시행자에 나오는데 같이 보려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제안하고 요청하고, 제안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그 노트에 보면 적혀 있을 텐데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안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시, 도지사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권자인데, 그 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제가 뭐랑 똑같다고 했죠?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이랑.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똑같습니다.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원칙은 시,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할 때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하는데 만약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어떻게 하죠? 협의, 둘 이상이니까 협의.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시, 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누가 말리면 되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제안은 원래는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청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한테 원칙 요청하지만 국장한테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해서 제가 이걸 국, 이, 제, 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요게 도시개발구역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이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제안을 국장에게 합니다. 국장에게. 그 다음 요청을 국장에게 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건 행정청이 하는 거고 제안은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고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시행자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행자 중에서 이 사람이 국장에게 제안하고 행정청이 요청을 하는 거니까 국장에게 요청하는 건 중앙이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게 지정권자였죠. 그래서 보면은 자, 246페이지. 원칙 누가 지정하죠?
시도 대도시. 뭐 제목만 보시면 되겠죠. 가로 1번이 시도 대도시를 풀어서 놓은 겁니다. 시도 대도시. 근데 가로 2번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즉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외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서 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 대해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제안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위 1의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볼 때 원칙은 협의하는데, 그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장이 직접 지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보면 그 3번에 도시개발구역 분할 및 결합이 나오죠. 자, 분할할 때 얼마라고 했죠? 1만, 결합할 때도 1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하려고 할 때는 이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을 나눠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럴 때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분할 후 면적이,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지역을 결합해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결합을 할 때는 하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야 합쳤을 때 무조건 1만 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요거만 기억하죠. 해서 그 개념 플러스 보시면은 그 전에 뭐 가로 1번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에 보면은 1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분할 후죠.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각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거기 1만 제곱미터 이상. 보이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거기 밑줄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한 개 이상은 반드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지역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분할할 때도 1만, 결합할 때도 1만, 요것만 기억하죠. 그 다음 248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청이라는 게 나오죠. 요청. 여기 누가 요청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요청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거 아니고 요청하죠. 요청. 그래서 요청 절차 보시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계법에 따른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뭐를?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 나왔죠. 뭐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나오겠죠?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규모가 먼저 나오는데 우린 일단 그거 제안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이 제안은 시행자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69페이지 268
자, 시행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시행자를 먼저 보도록 하죠. 시행자. 자, 시행자 지정의 원칙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중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다음의 자중. 그래서 시행자는 크게는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공공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5번 이하가 민간 부분의 시행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끝에 이제 공동출자법인 12번은 공동출자법인이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래서 공공부분의 시행자에는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을 말합니다. 각종 공사.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매입공공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그래서 공공기관 나오면은 그냥 각종 공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268페이지 보고 있죠.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은 딱 두 가지 있는데 기획이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 두 가지. 근데 이 정부 출연기관들은 특이한 점이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아까 여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서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이 누구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보는 2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건 시행자가 하는 건데 그 시행자 중에서 2번, 3번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제안한다는 거죠? 국장한테. 그럼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도 지금 시행자죠. 시행자니까 시장, 군수, 시행자니까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데 이 요건이 갖춰지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제안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죠? 국장한테. 그러니까 이 요건이 안 갖춰진 것들은 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시행자니까 원래 시행자는 제안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요건이 갖춰진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제안을 국장에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네 번째가 지방공사. 지방공사. 그래서 공공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 민간부분의 시행자에는 5번에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6번에는 조합. 그 다음에 7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8번 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민간 부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공 부분의 시행자입니다. 민간 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그 11번까지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세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건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위 1에서 11에 해당하는 자, 근데 조합 빼고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요거는 이제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2명 이상이 같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법인이죠. 근데 요거는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공공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성격을 공공으로 봅니다. 반대로 민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민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 보면 1에서 5, 뭐 7에서 9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이 50% 출자한 법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박스는 그냥 보지 마시고 지분을 공공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격이 공공이 되고 민간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민간이 됩니다. 그것만. 이렇게. 그래서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은 성격을 공공으로 본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도 그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크게는 공공, 민간으로 구분하고 공공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민간 부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절차 이런 건 됐고 그 뒤에 274페이지 거기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 보죠. 274페이지에. 자,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필기를 하고 설명하죠. 이게 너무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하는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리고 제한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 제한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 국회법에서. 자, 그때도 입안 제한할 때 동의를 받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뭐죠? 용, 산, 기, 지, 입 이렇게. 그래서 기반시설은 얼마?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해서 제한 나오고 뭐 동의받아야 된다 나오면은 면적 3분의 2입니다. 근데 딱 하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거는 5분의 4. 그거 빼고는 나머지 뭐 제한할 때 뭐 동의받는다 이거는 면적 3분의 2.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는 민간 시행자가 제한하려고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행자죠. 그러면은 누가 지정하죠? 여기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일단 행정청이니까 제한하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사람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죠? 요청. 그 다음에 시도지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지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조합인데,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만드는 게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정되기도 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하는 단계에서는 조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할 때는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안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 제안서는 어디다 갖다 주죠?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안서를. 그 다음에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줘야겠죠? 얼마 안에? 이건 1개월. 우리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는 얼마였죠? 45일. 관리계획에서는 45일. 여기서는 1개월. 그 다음에 불거두기한 경우가 있을 때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도 입안권자가 입안 제한 받은 사항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쳤습니까? 자문을 거칩니다. 여기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안받으면은 그거 반영할지 말지는 자문을 거쳐서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제안이라고 끝나니까 이 제안들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공공기관, 정부처럼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등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도시개발구역 그 주인은 도시개발구역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도 빠집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 사람들 빼고 시행자를 지금 다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그래서 시행자는 누구한테 제한하죠? 거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죠. 제한, 요청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만 여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이 요건이 갖춰지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제한을 국장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데 이번에 제한을 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 밑줄 하시면 되겠죠?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디다가? 면적이 큰 데다가,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안받으면 답변 주는 기간은 1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 또는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부터 해서 해당하는 자까지, 다음 275페이지 해당하는 자까지, 거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고 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 뭐 동의자수 선정권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요게 제한.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제요. 이렇게 해요. 제요. 제안하고 요청하고. 요걸 한꺼번에 보는 게 편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면 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죠. 근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어떻게?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이 지정하죠. 그 다음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국장한테 제안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합니다. 면적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정권자. 그 다음에 제안하려고 할 때 시행자 중에서 제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민간 시행자는 제안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죠. 그 다음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는 어디다가 제안서 갖다 주죠? 면적이 큰 데다가. 그 다음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을 할 때는 뭘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요청합니다. 요까지가 누가 지정하는지입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250페이지 보시죠. 250페이지. 거기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절차 나오죠.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지정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화살표를 쭉 꾸면서 제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지정.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뭐랑 같다라고 했죠? 관리계 결정이랑.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 결정권자랑 똑같고 지정하는 절차도 관리계 결정 절차랑 똑같습니다. 자, 관리계 결정하기 전에 입안하려면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해서 요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기초조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의 기초조사는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는데 여기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의견을 듣는데 자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람을 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공람시켜주겠다라고 공고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그 다음에 공람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는 대부분 며칠이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주는 기간이 30일. 30일.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이게 60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0일. 그 다음
의견 청취를 할 때 면적이 두 개가 나오는데 공람 공고는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니다. 다만 면적이 좀 작을 때 얼마 미만이죠? 10만 미만일 때는 뭘 안 해도 되죠?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게 의견 청취 절차. 그 다음에 협의심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250페이지. 그래서 1번에 뭐 조사 측량 나오는데 요거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청. 내가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 자료 조사 해놓은 게 있으면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뭐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정할 때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도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조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됐고 구체적 절차 나오죠. 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면 관계서류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정권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거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송부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주민이나 시행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나중에 뭐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거쳐서 지정권자한테 갑니다. 계속.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 1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하거나 법 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죠. 이게 바로 공람공고. 공람공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고 며칠 동안 보여주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미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하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공고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그 다음에 뭘 공고하는지는 됐고 가로 2번에 가로 3번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가 공람기간 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며칠?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청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건 면적이 얼마?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협의심. 시도 대주가 할 때는 지방이랑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랑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이고 이 협의를 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과 협의. 그게 첫 번째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에는 협의를 누구랑 하죠? 국장이랑.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 에는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1번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보입니까? 맨 끝에 거치지 아니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이게 100, 가로 안에 있구나. 그 세 번째 줄,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고,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요 두 가지 사유입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랑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에는 협의를 누구랑 하죠? 국장과.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나면 고시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지정의 절차입니다. 지정의 절차.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정의 통보. 지정하고 나면은 그 사실을 국장에게 통보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1번.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입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체육.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은 관리계획 결정이나 똑같이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견 들을 때 공람을 하죠. 공람. 해서 공람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안 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고를 하면 되고, 10살 이상 공람시켜주고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주는 기간이 30일. 그 다음 면적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협의심의 지방일 때는 지방이랑 국장일 때는 중앙이랑 하는데, 협의를 국장이랑 하는 경우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협의를 누구랑 하죠? 국장과. 이게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이죠. 그건 2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49페이지. 제 노트에는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인데,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 밑으로 해서 여기 만나는 지점에다가 지정을 하죠. 이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되는 지역인데, 뭐 우리나라 어딘가에도 지정하겠죠. 자, 여기 지정 대상 지역을 크게 나눠보면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비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비도시지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아마 1, 2월 달에 요까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은 원칙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산녹지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얼마? 1만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그 다음 비도시지역은 원칙은 얼마죠? 30만 이상인데, 중간에 비도시지역 중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비도시지역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이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위성도시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은 비도시지역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규모,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 이상? 1만 이상. 주, 상, 자, 생인.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10만 이상일 때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중에서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여기 제가 아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요런 데 묶어서 뭐라 불렀어? 미개발 지역입니다. 미개발 지역. 이런 곳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인데 면적만 된다라고 막 지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개발 지역들은 요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미개발 지역들은 광역 도시계획이나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에는 계획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미개발 지역들은 면적만 된다라고 그냥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할 때 여기는 앞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지정한 곳만 여기는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개발 지역인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는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아무 데나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해서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랑 생산녹지 중에 개발 가능한 지역이 어디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개발되는 곳이? 그래서 이런 곳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미개발 지역들은. 그래서 면적은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대로,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해서 보면은 예외해서 밑에 나오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도시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밑줄 하면 되겠죠.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밑줄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어디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적용 제외 규정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까지 한 요거 면적이랑 계획 수립 여부 이 기준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지구 이런 게 붙어버리면은 앞에 있는 면적과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싹 다 무시합니다. 해서 요게 어디냐면 첫 번째 취락지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 번째는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여기서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이런 데서는 앞에 있는 면적 기준을 싹 다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계획 수립 여부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농림지역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이어야 되니까 안 되죠. 근데 농림지역에 취락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농림지역에 지정하는 취락지구는 뭐죠? 취락지구는 어떻게 세분합니까?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지구.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긴 하시기 그랬죠? 농림지역에 이렇게 자연취락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취락지구에서는 앞에 있는 기준을 무시해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서는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 1, 그 다음에 2의 1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이랑 2의 1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취락지구랑 개발진흥지구,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번째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근데 가로 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죠. 이렇게. 이러한 지역에서는 앞에 있는 기준을 싹 다 무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까지가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와야겠죠? 요거는 255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냐라는 것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 이 지역을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단 취락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단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 방금 뭐 하는 데였죠? 취락을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합니다. 취락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집들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들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개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원칙적으로 어디에다 지정하죠? 개발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할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취락지구도 취락지구를 개발하는 개발계획 같은 걸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취지에 맞게끔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원래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지형도시명 고시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해야죠.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나면 그 지형도면 작성은 국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기 밑줄 사업 시행 기간 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들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나 더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게 추가가 되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렇게. 그러니까 국계법이랑 차이점은 요거 추가되는 거.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런 것들 그냥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는 9시 뉴스에 나오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국계법이랑 차이점이, 자, 국계법에서는 1번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추가되는 게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입니다.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 요런 게 차이점입니다. 약간씩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약간씩. 그래서 제가 5월달 정도 되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는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비교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째 줄. 누구한테 허가받죠? 특광시군. 지정권자한테 허가받는 거 아니죠?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습니다. 해서 박스 안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7가지. 차이가 나는 건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도 허가받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7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게 추가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개발행위 하려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이죠.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인이, 자, 개발행위라는 건 사적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적개발은 항상 공적개발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계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죠. 5가지. 첫 번째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의견 듣죠? 시행자한테. 기억이 안 나면 보면 되죠. 노트로 보죠. 15페이지. (15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나오죠? 거기 보면은 밑에 그 고민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허가의 기준 보이십니까? 그래서 1번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니? 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부합할 것,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 때문에 가로 안에 누구한테 의견 듣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도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그 밑에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위 1의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에 가도 요거 똑같이 나옵니다. 정비구역에 가도. 정비구역에서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이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줄 때 정비사업의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허가해야 됩니다. 항상 개발행위를 할 때는 공적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의견을 듣고 허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받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내가 하는 행위가 난개발이 아니라든지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용사항들. 그래서 그 옆에 2번에 허용사항 나오죠?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번 응급조치. 허가 안 받죠? 근데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 하고 나서 뭐 하죠? 신고 1개월 안에. 근데 여기서는 신고도 안 하죠. 신고 X. 물론 제 노트에는 신고 X라고 친절하게 써놨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서 기억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입니다. 생업 관련 행위죠? 허가 안 받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마찬가지 생업 관련 행위죠? 허가 안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속재치.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죠?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 행위입니다.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마찬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보려고 잠깐 심어두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다 심으면 안 되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나는 이미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는 거 아니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합니다. 이게 원칙. 그냥 하는 건 관리계획 결정 당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 그냥 하면 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내에 신고하고 합니다. 원칙이. 기득권 번호 내가 안 적어놨네. 여기 적어놓고. 개발행위 허가 제목 옆에 적어놨죠? 안 적을 리가 없지. 보면은 준용 및 의제 이런 것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허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신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 사유가 나오죠. 266페이지 가시면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절차를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원칙대로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시행자가 뭐 만들죠?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건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인가 신청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가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을 쭉쭉쭉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마지막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요건 순서대로 하는 거. 근데 미국 공일 때는 순서를 바꾸죠. 맨 처음에 구역 지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쭉쭉쭉 해나가는 거죠. 자, 해제 사유에서 실시 계획 나오면 얼마라고 했죠? 3년. 개발 계획 나오면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이렇게.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은 2년. 개발 계획 수립하고 나서 실시 계획은 3년. 그래서 해제 사유에 실시 계획 나오면 3년, 개발 계획 나오면 2년.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끝나고 나서는 계속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둬야 됩니까? 해제합니까? 해제하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요거 2년, 3년은 뭘 안 해서 해제가 되는 거고 요거는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날에는 사업이 다 끝나서 해제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다만 여기 거꾸로 하는 경우 미국 거일 때 거꾸로 할 때는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뀝니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죠. 올해 시험 문제. 2년, 3년, 5년 가로놓기였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뒤에 실시계획 나와야겠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청을 빼고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보시면 2번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그 다음 예외 보면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미국 공일 때 이럴 때는 1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뒤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나오죠? 그러니까 2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날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그래서 뒤에 개발계획 나오면은 2년. 뒤에 실시계획 나오면은 3년. 근데 거꾸로 할 때 N은 다만 뒤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으로 바뀌죠. 5년으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역시 공부에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해준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등의 환원. 자, 여기 원래는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림지역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비도시지역은 30만. 자, 그러면은 여기 5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계획 수립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뭘로 봐준다는 거죠? 구역 지정의 효과.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시계획 얼마?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저푸른 초원인데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환원시켜야 되고 원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걸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뭘 안 할 때만 해제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나도 해제가 되죠.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거죠. 그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됩니까? 그럼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됩니까?
놔둬야죠. 우구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지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응용 문제. 자, 여기 농림지역 20만 제곱미터면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죠? 근데 여기를 취락지구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죠. 그럼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게 그래서 취락지구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취락지구가 들어갔을 때를 항상 유의해서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취락지구는 지정의 면적이라든지 지적되는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따지지 않죠.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영업지, 생산업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여부도 따지지 않죠. 그 다음에 취락지구에서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농림지역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사례형으로 쭉 내버립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아예 지정부터 조합까지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풀기 때. 그래서 취락지구 요거는 문제 풀 때 딱 표시해 놓고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보통은 요거 취락지구 가지고 지금까지는 함정을 파서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을까요? 네. 근데 지금 환지 방식으로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을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그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틀려버리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든지 개발계획부터 조합까지 시행자까지 한꺼번에 내가지고 함정을 어디다가 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제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겠죠.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백화점 1층에서 파는 문제죠. 아주 문제가 고고치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 시행자는 아까 했죠. 시행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있다가 271페이지부터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볼 건데 요거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해 누가 하면 제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이렇게 관리의 결정이랑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정됐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개발행위 그 다음에 분할할 때 얼마라고 했죠? 1만 결합할 때도 1만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실시계획 나오면은 3년 개발계획 나오면은 그 다음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도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71페이지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